준비하셨다는 게 이렇게 보여져서 좋았습니다. 처음 개발 때만 해도 이게 우리가 런치할 때가 없다라고 생각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네, 4버전보다 더 상세하고 그래픽적으로도 많이 발전이 돼서 좀 젊은 느낌의 행사를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자, 화이팅! 우리나라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베타 테스터들이랑 같이 DA샵 4보다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큰 기능은 아주 더 많이 좋아져서 그런 기능들을 한번 써보시면 이어링이나 뭐 이런 걸 절대 뒤처지지 않으니까. 테스트를 했을 때 피드백이 너무 빨리 오더라고요. 아쉽다고 하는 분들이 이번에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기대가 참 크고 일단 회사에서 지금 4를 쓰고 있는데 4는 어떻게 얘기해주세요? 근데 5는 자기 잘못은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주시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5를 썼으면 DA샵이 훨씬 편하다는 걸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DA샵만큼 편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렇게 보고 잡았던 거나 아니면 이제 개선 내용 올렸었던 것들이 금방금방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이제 매주 저희가 테스트 결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반응을 해주셔서 되게 여러 베타 테스터들이 많은 테스트를 해줘서 품질도 많이 확보된 상태인 것 같고요. 좀 더 원활하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개발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화이팅! DA샵 파이팅! 회사 파이팅! DA샵 파이팅! 데이샵 5 DA샵 5 파이팅! DA샵 파이팅! A샵 5 화이팅! DA샵 파이팅! 데이터가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데이터 중심의 시대. 탄탄한 설계도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체 데이터 구조를 보지 못한 채로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면 데이터 경영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DA샵5는 사람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데이터 설계도를 그립니다. 다른 데이터 모델링 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입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표현이 DA샵5만의 장점이죠. 비즈니스를 가장 잘 표현하는 데이터 설계 도구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데이터 설계도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기업에서도 일관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데이터 경영을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또 DA샵5는 사용자 편의성도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MS 오피스 연계, 자동 관계 분석과 배치, 데이터의 분석과 자동 완성 등 이제 누구나 쉽고 편하게 데이터를 그리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도 기업들이 DA샵을 표준 도구로 데이터 경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다, 나누다, 편하다. 데이터 경영의 설계도 DA샵5. 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앵커와 기획 마케팅 팀장 윤현집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DA샵5를 런칭합니다. 7월 27일 3시 지금부터 여러분들 트라이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진 요즘에 저희가 데이터 모델링 솔루션을 출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는 저희 앵커와 이화식 대표님부터 DA팀 전체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한 땀 한 땀 기울여 만든 제품을 소개해 줄 예정인데요. 다양한 이벤트랑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자리 비우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세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세션을 열어주실 분은 앵코아의 이화식 대표님, 데이터계의 시조세죠. 자, 첫 번째 세션은 새로운 시대의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겁니다. 자, 채팅창 보이시죠? 짝짝짝짝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데이샵5 런치 행사에 지음하여 온라인에서나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다가올 데이터 시대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 설계와 데이터 관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데이터 모델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앵코아는 지난 20년간 오직 데이터를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데이터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DA샵을 시작한 지도 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컨설팅 회사인 앵코아가 왜 솔루션을 하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코아는 왜 솔루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앵코아는 철학이 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세상으로 가는 미래의 문은 데이터 게이트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학, 인, 기 세 조각을 모아야 데이터 게이트는 열리는 것이죠. 앵코아는 데이터 기술에 대한 학문의 입장에서 실전적인 기술을 연구해서 많은 책을 써왔고 이를 익힌 많은 인재들을 키워왔습니다. 이 두 가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세 번째 문인 도구에 해당하는 솔루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DA샵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자본주의란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과거에는 원유가 혁명을 일으키는 근본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가 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우리는 데이터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데이터가 우리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리바바 CEO인 마윈은 새로운 시대의 핵심 자원은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폴 메이슨은 이제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하드웨어는 앞으로는 서비스 용품이 되지만 데이터가 진정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작년인 1915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석 데이터 과학자를 임명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영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를 보듯이 앞으로는 데이터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좁은 시장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조업 기반의 수출뿐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이 주력 사업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한국 경제의 뿌리는 제조업이라고 봅니다. 그 위에 많은 서비스 산업, 운송, 유통, 금융 등등의 많은 산업들이 가위를 맺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썩고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이 나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저성장 시대의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도시가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A 도시는 도로를 확장하고 수많은 지하철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교통 문제를 해결했겠죠. 그렇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B 도시는 그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저 비용으로 ICT와 융합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만들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어떤 C도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A도시와 B도시 중에서 어디를 참조할 것 같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화학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반응기를 훨씬 더 크게 확장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반응기를 그대로 두고 기가 막힌 촉매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장을 확장하거나 설비를 증설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 촉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ICT와 데이터인 것입니다. 근자의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이런 얘기들은 결국에 이 촉매를 키워서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 바로 세상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앵커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저는 인생이 3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제1막은 데이터베이스 인생이었습니다. 남보다 뛰어난 데이터베이스 능력을 가지고 1막을 훌륭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어렵게 얻은 TV 시장을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날이 갈수록 TV가 지능화되고 자동화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수준은 계속 향상됩니다. 결국에는 없어질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장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막 데이터 아키텍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이 DA 시장에서 안착을 했지만 저희들 또다시 이 DA 시장에서 변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급격하게 차세대 시장이 감소될 것이 분명합니다. 생존을 위한 완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런 시대를 위해서 저희는 제3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터 서비스 시장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진화하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의 프로세스 중심의 시장에서 분석 활용 중심으로 IT는 반드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촉매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것이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 유일한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성장 시대의 촉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빅데이터 분석은 제가 주재료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기존의 OLTP, 이를 이용한 전통적인 EDW, 저는 이것을 만천용렬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 데이터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던 기업에 있는 머신 데이터라든가 텍스트 등등의 부재료 데이터가 30% 정도, 그리고 외부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가 10% 정도,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두 모은 그야말로 기업의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허브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고급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최고급률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재료, 부재료, 조미료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최고의 요리로 가공할 수 있는 우수한 셰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확장된 개념의 데이터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형태의 데이터 소스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도면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DA샵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앵커는 메타샵이나 데이터 가버넌스 솔루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경영 혁신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화된 데이터 전문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학문가, 데이터 전문가와 데이터 솔루션 이 3박자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에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앵커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DA샵은 모델링 툴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저는 DA샵은 모든 형태의 데이터 소스를 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 모든 데이터 규칙을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데이터는 최종 결과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을 결정해 나가는 중요한 단계가 많은 품질을 저하합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판단에 정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DA샵5는 보이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의 모든 모델링 툴은 RDB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저희 DA샵은 RDB뿐만 아니라 과거의 HDB, NDB, 샘파일, i3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OLAP, 웹 서비스, 클라우드, XML이나 로그 파일, 엑셀이나 PDF와 같은 텍스트 파일, NoSQL 이르기까지 기업에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조사하고 추적하고 분석된 결과를 그리고 결정된 모습과 관리될 모습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 중에서 일부만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머지않은 시기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DA샵5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를 해주신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해 주는 만큼 저희들은 이 학문을 계속 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데이터 관리 설계 솔루션으로 갈 것을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내 메일 받으시고 궁금하셨죠? 퀴즈 이벤트 문제 나갑니다. 퀴즈 이벤트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 하단에 퀴즈 탭이 있는데요. 그 탭에서 DA샵에 관한 간단한 퀴즈를 풀어주세요. 정답자 15분에 대해서 치킨을 드립니다. 자, 거기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많이 참고해주세요. DA샵5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DA샵의 아버지 정철원 디렉터가 나오셔서 DA샵5의 개발 스토리부터 시작한 소개를 해줄 예정입니다. 자, 채팅창에 짝짝짝 박수 준비되셨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와에서 DA샵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정철원입니다. 자, 먼저 DA샵 5 버전이 있기까지의 간략한 히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DA샵 2005를 출시를 시작으로 하여서 2011년 DA샵 4가 출시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DA샵 5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DA샵 5의 강점 중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사 관점에서 접근, 데이터 설계의 모든 영역을 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데이터는 그 기업의 핵심 자산이며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데이터의 규칙을 모델에 상세하게 표현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분들이 같은 모델을 볼 수 있도록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발 목표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제품, 그리고 편리한 UI, 그리고 빠른 성능과 외부 확장이 가능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내놓기 위해
저희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API 확장성과 UI의 편의성을 가장 큰 목표로 두었습니다. 또한 경쟁사들의 장점은 최대한 받아들여 데이샵5에 내재화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델 서브젝트 개념과 다중 DBMS 동시 지원, 그리고 프로젝트 폴더를 통한 모델의 상위 구조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언더리드 기능과 API 등의 기능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델 관리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샵5 버전부터는 모델 관리 구조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은 주제 영역이 객체를 가지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데이샵5는 모델이 객체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주제 영역은 모델의 객체를 참조해서 가지고 있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주제 영역은 모델의 종속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하나의 모델에 복수 개의 주제 영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제 영역은 모델의 일부를 표현하는 부분 집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객체들은 모델에 포함되면서 복수 개의 주제 영역에 참조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객체는 하나의 오너 주제 영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작성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상위에 프로젝트와 폴더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생략이 가능하고 실제는 모델부터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은 복수개의 주제 영역과 복수개의 타겟 DBMS를 가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제 영역은 업무 관점에서 나뉘는 작업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겟 DBMS는 최종 물류화되는 DBMS 유형별로 지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제 영역은 논리물리 다이어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데이샵5의 기본 개념을 마치고 데이샵5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10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다중 DBMS를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모델링 툴이 다중 DBMS를 지원하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데이샵5는 하나의 모델에 복수 개의 DBMS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최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하나의 모델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물리 모델은 현재 하이브를 포함해서 약 13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로 앞서 설명한 모델 주제 영역 개념입니다. 하나의 모델에 여러 개의 주제 영역을 추가해서 다양한 모습의 모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제 영역은 대상 DBMS만큼 다이어그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물리 다이어그램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먼저 타겟 DBMS를 정의를 하셔야 합니다. 데이샵5를 이용한 모델 구성은 다음과 같은 형태일 것입니다. 하나의 모델에 논리 주제 영역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모델에 타겟 DBMS를 추가해서 논리 플러스 물리의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델에 타겟 DBMS를 여러 개를 정의해서 복합 모델을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첫째와 둘째의 방법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이었다면 세 번째 방법은 데이샵5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하둡과 RDBMS가 혼합된 형태의 구성을 많이 하는 모델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델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저희가 새롭게 추가한 방법 3의 형태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기능은 엔터티의 오너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델에 복수 개의 주제 영역을 생성하다 보면은 실제 엔터티의 모습은 주제 영역에 나타나는데 각 엔터티는 복수 개의 주제 영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엔터티의 소속에 대한 정체성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엔터티의 소속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 바로 엔터티 오너 주제 영역 지정 기능입니다. 사용상의 편의성을 위해서 최초에 그려진 주제 영역이 오너 주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엔터티의 오너를 사용자가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기능은 언더리드 기능입니다. 언더리드 기능은 이번 5 버전 개발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언더리드는 모델 단위로 동작되고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능을 고려해 메모리의 적정 수준까지 자동 조정되고 있습니다. 언두 리두는 특정 단계까지 언두 또는 리두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기능은 자동 배치입니다. 자동 배치를 수행할 때 클러스터링을 통해 군집을 만들고 H트리 또는 레이어드 트리 알고리즘을 통해 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관계선만 재배치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논리물리 개체 간의 양면을 서로 맞춰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티 내부에 존재하는 서브 타입의 모습도 재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기능은 다양한 물리 개체의 지원입니다. 보통 ERD 하면은 엔터티 테이블 속성 관계 정도만 표현을 하지만 저희는 뷰 개체를 이번에 포함하게 되었고, 그리고 뷰 이외에도 다이어그램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다양한 물리 개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꾸준히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기능은 도형표 그룹핑 기능입니다. DHR5의 장점인 모델의 구조와 시각화를 좀 더 센스 있게 제공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엔터티와 도형을 그리고 이를 다시 그룹핑하여 멋지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덟 번째로 서식 지정 기능입니다. 서식은 색상 및 스타일에 대한 서식과 폰트에 대한 서식 기능을 지원합니다. 일일이 사용자가 색상을 지정하지 않고 폰트를 지정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이제 이 서식 기능을 활용해서 멋진 모델을 더 간편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 기능으로는 표준 정보 활용과 인텔리센스 기능입니다. 표준 용어 사전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텔리센스 기능을 활용해서 좀 더 빠르게 원하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도 다양하게 활용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DHR5의 가장 핫한 기능 중 하나인 API 기능입니다. API란 DHR5의 각 단위 기능들을 활용해서 DHR5에 기본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객사의 독립된 표준을 연계해서 고유한 기능을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 API는 언어 독립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비주얼 베이직, C++, 자바스크립트, 기타 API를 지원하는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대규모 모델의 리버스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리버스 방법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의 DBMS 리버스 시에는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너무 많은 개체를 리버스 하다 보면은 메모리 문제 또는 시간 문제, 기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리버스 옵션에서 엔터티 표시 여부를 오프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엔터티를 리버스에서 가져온 모델에만 가지고 있고 다이어그램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후 다이어그램에 있는 엔터티를 드래그 앤 드랍 또는 매핑의 방법으로 각 주제형에게 지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버스를 진행했다면 다음으로는 용어 자동 분석 기능을 통해 논리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용어 사전이 존재한다면 용어 사전을 통해 원하는 한글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자드 형식으로 다음만 계속해서 누르시면 컬럼명을 가지고 한글명으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계층을 통한 시각화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HR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서브타입 기능입니다. 서브타입을 다차원 형태 또는 다계층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브타입 표현 기능과 도형 그룹핑 그리고 서식 기능의 다양한 시각화를 통해 여러 효과를 지정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편의 기능으로는
빠른 실행 메뉴 설정 기능입니다. 추가 명령을 통해 리본에 있는 메뉴들에 대한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다 보면 창이 좁아서 모델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창의 좌우 상하를 접어서 모델러가 모델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태그 기능입니다. 태그 기능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모델러가 특정 기준명으로 태그를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엔터티의 담당을 태그로 설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에 대한 시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철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벤트 설문조사 탭을 누르시고 오늘 세미나에 관한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15분께 신우님을 한 번 더 쏩니다. 부터 DA샵 팀의 개발돌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요. 최광의 연구원인데요. DA샵5에 대한 기본 구조 및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예정입니다. 준비되셨죠? 박수 쏘세요. 네, 안녕하세요. DA샵 개발팀 최광회입니다. 제가 DA샵 5버전에서 주로 맡은 부분은 전체 프레임워크와 기본 모델의 데이터 클래스들을 담당해서 설계하고 개발하였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DA샵5의 기본 구조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상당히 딱딱한데요. 최대한 어렵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핵심만 모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DA샵5 시작입니다. DA샵5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키워드들만 일단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모델, 주정역, 객체.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와 다이어그램. 세 번째, 타겟 DBMS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델, 주정역, 객체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저희 DA샵 5 버전에서 모델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고요. 파일 단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하위에서 모든 객체를 관리하고 산재되어 있고요. 그 객체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주저영역으로 배치해서 사용해서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주저영역에서 원하는 객체만 사용하고 원하지 않는 객체는 모델 하위에 보여지지 않게 존재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 버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나 주저영역이 이런 계층 개념이 전혀 없었고요. 모델, 주저영역, 데이터, 다이어그램이 하나의 통으로 이제 존재를 했는데요. 5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층화 할 수 있고 레이어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자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지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집을 들여다보는 창문이 주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안방에 있는 창문으로 들여다보면 아버지와 아빠와 엄마가 보이고, 아기 방으로 들여다보면 아기가 보이고요. 거실 창문으로 들여다보면 아빠와 엄마와 아기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은 대규모 데이터나 규모가 큰 기업에서 이 모델들을 한 번 더 감쌀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와 다이어그램입니다. 일단 데이터와 다이어그램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고객 엔터티가 모델상에서 하나의 인스턴스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주저영역에서는 이런 색상으로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다른 주저영역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스턴스 고객으로 전혀 다른 모양과 위치와 색상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고객에서 속성 A를 추가하게 되면 다른 다이어그램이 있는 오른쪽 고객에서도 속성이 추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삭제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겟 DBMS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DB 타입을 한 가지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저희 5버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DB 타입을 동시에 추가해서 인스턴스화 시켜서 타겟 DBMS라는 개념으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저희 왼쪽에 보시면 화면이 저희 이제 모델 관리창인데요.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모든 DB 타입을 다 추가해 봤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DB 타입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DB 타입을 다룰 수 있고요. 알리아스를 줘서 중복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고객이라는 엔터티에 대해서 오라클 테이블, 뭐 사이베이스 테이블, SQL, MySQL 테이블 등 엔터티와 테이블이 1대 M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다룰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하나 더 언두 리드라는 부분인데요.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존 버전까지는 지원이 안 됐었죠. 저희 모델링 툴이 단순한 드로잉 툴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바닥부터 완전히 아키텍처를 뜯어서 고치고 리팩토링이 전혀 없이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제가 이제 데이터 부분을 맡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두리드를 맡아서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공수도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웃풋이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괜찮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HR5 모델러 5를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예, 보시면은 기존 버전과 크게 안 달라 보이지만 사실 하나하나 보면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단 좀 기존 버전보다는 밝은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기본 컨트롤들도 좀 화이트 위주로 최대한 만들었습니다. 일단 왼쪽 상단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보시면 새로 만들기가 있죠. 프로젝트를 추가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추가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모델을 추가하게 될 텐데요. 이 모델 인포를 보시면 모델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요. 모델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물리가 포함된다면 기본적으로 타겟DB 물리 모델을 하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만드시면 되지만 저는 일단 준비해둔 모델로 해보겠습니다.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기존 버전에 만들어둔 모델을 가지고 오시려면 원래 이 열기 버튼에서 컨버트를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이전 모델 가져오기. 하지만 좀 이번에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좀 사용자 편의적인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바로 드래그로 추가할 수 있게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드래그로 추가를 하시면 4버전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주정역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 모델 관리 창에서 주정역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주정역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엔터티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엔터티 참조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엔터티를 오른쪽 주정역으로 현재 주정역입니다. 이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엔터티 리스트들이 지금 현재 보이는 모델의 모든 엔터티들을 나열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끌어서 참조 추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엔터티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또 사용자 편의적인 측면으로 추가가 된 부분이 바로 왼쪽 모델 관리 창에서 엔터티 리스트에서 드래그로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갑자기 관계선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관계선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선이 존재할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자동으로 참조가 추가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부모와 자식 엔터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 삭제도 마찬가지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너 주정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 엔터티가 여러 군데에 참조가 되게 되면 이 엔터티를 누가 주인으로 가지고 있냐라는 개념이 나중에 추가되는데요. 우측키를 눌러서 엔터티 소속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말했던 부분을 엔터티 관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엔터티 소속을 바꾸고 뭐 참조를 마음대로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주정역에서는 컬러를 마음대로 다른 컬러로 바꾸고
하지만 다른 주쟁에게서는 전혀 다른 모양과 컬러를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 DB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물리 설계 탭을 보시면 물리 모델 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 모델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SQL 서버도 추가할 수 있고, 같은 오라클을 다른 알리아스명을 주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DRM01이라는 모델에 오라클 타겟 DB가 2개 있고 SQL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개의 DB를 지금 운영할 수 있고요. 현재 주제 영역 1에서 원하는 물리 타입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DB 타입을 추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원하는 오라클로 스크립트를 뺄 수 있고 SQL 서버로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두리드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했던 모습들이 뒤로 백하게 되죠. 다시 리두를 할 수 있고요. 멋있죠? 지금까지 기본적인 모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챕터부터는 좀 더 재밌고 다양한 기능들을 다른 팀원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D샵 개발팀 개발자 최광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연구원은요, 이임형 연구원입니다. 막내를 맡고 있는데요.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이임형 연구원은 초보자도 할 수 있는 현행 모델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본인이 맡아온 기능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리버스 및 표준 기능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임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D샵5를 이용한 현행 모델 분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신입 모델러로 첫 출근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선배가 다가와 DB 접속 정보 하나 딸랑 던져주고 업무를 분석해보라는 말만 남겨놓고 떠나버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1번 퇴사한다. 2번 리버스 기능을 떠올린다. 네, 그래도 나름 모델러의 꿈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모델링 툴의 리버스 기능을 떠올리고 리버스까지 잘 해낼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까지. 끝없이 펼쳐진 테이블 앞에 여러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땐 당황하지 않고 D샵5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업에서의 모델 작성 과정은 현행 모델을 리버스하여 분석하고 투비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는 단계를 따릅니다. 넓은 의미에서 분석 단계는 분류 단계를 포함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석 단계 중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리버스된 테이블들에 관해 관계를 찾아내고 컬럼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작업인데요. 이 부분을 따로 분류 작업이라고 명명해봤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굳이 사람이 할 필요는 없겠죠. D샵5는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현행 모델을 파헤쳐 볼까요? 네, 아까 여러분들을 당황시켰던 바로 그 모델들인데요. 테이블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떤 테이블들이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자동 관계 기능 찾기를 이용해서 관계를 찾아줍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자동 관계 찾기에서 자동 관계 찾기 버튼을 누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관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 그림 자체를 보시면은 더 복잡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관계들이 생성이 된다면은 어떤 테이블들이 연관성이 있는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의 실마리가 돼서 더 그 분석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여러분이 친숙한 모델로 두 번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 모델을 하나 만들고 나서
HR 모델을 한번 리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양이 좀 안 이쁘니까 모양을 한번 손을 보고, 네, 경계선도 있고 모델도 크지 않아 이제 좀 해볼만 한데요. 그런데 영문 약어의 컬럼명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럴 땐 보유하고 있는 단어 사전을 이용해서 컬럼명을 알기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미리 작업해둔 SQLite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R 분류책에 가시면 미리 작업해 놓은 단어 사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확인을 누르시고 용어 자동 분석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네, 물리명 기준으로 분석을 하시고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실 때 하시는 다음 버튼을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네, 다음. 네, 신청을 하시고 네, 확인을 누르시면은 아까 그 의미가 없었던 영문 약어명들이 모두 한글로 바뀌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분석할 맛이 마구마구 나지 않습니까?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DA샵5를 이용하면 바나나 우유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도 전문가처럼 현행 모델을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DA팀의 이임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DA팀의 맏형 정민수 연구원을 소개합니다. 너무 얌전하게 생겼죠? 우리 정민수 연구원은 UI라든가 UX 그래픽적인 부분들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달라진 모델링이라는 주제로 본인이 개발한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A팀의 맏형을 맡고 있는 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제를 달라진 모델링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개발한 내용 중에서 모델링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을 주로 설명을 하고 직접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했는데요. 엔터티와 속성이 좀 달라졌고 그룹 지정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리 객체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요거랑 그다음에 유용한 팁 몇 가지를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얘가 그림이 아니에요. 더블 클릭하면 편집이 가능한 객체로 탈바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DA샵에 추가한 기능인데요. 이게 이제 다른 프로그램의 OLE 객체로 DA샵 전체가 삽입이 된 형태입니다. 이걸 이제 OLE 기능 추가하느라 고생을 좀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엔터티 전체적인 그림이 깔끔해지신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모서리가 약간 둥그러져서 그런 면이 더 느껴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요거는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엔터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눌러보면 위에 화살표가 보이는데 얘가 뭐냐면 화살표를 누르면 엔터티의 단위 조절이 됩니다. 요거는 기존 버전에서도 있었던 기능인데요. 원래 여기에 약간 지저분한 아이콘으로 있었던 게 조금 더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쪽으로 보여드리면 예전에 크기 최적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이제 안에 있는 객체들이 최적화가 됐는데 문제는 요 엔티티들의 서브 타입들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를 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 하위 재배치 최적화 기능을 누르면 이렇게 엔티티랑 서브 타입 위치가 정렬이 되면서 좀 더 보기 좋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엔티티뿐만 아니라 이제 복잡한 엔티티도 이 기능을 좀 더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막 엉망으로 되어 있던 엔터티라도 이 버튼 하나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옆으로 퍼져 있는 게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시고 이제 기존 이제 크기 최적화 기능은 안에까지 최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크기 최적화 하위 포함 기능을 누르면 이렇게 안에까지 최적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엔터티였고요. 속성 이제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기존에는 속성 선택 모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를 선택을 한 뒤에만 속성이 선택이 되는데요. 이번에 그 모드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클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박스가 보이는데 얘네들은 조절 가능한 박스고요. 속성들을 일부러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해놨는데 얘를 한번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귀찮은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컬럼 너비 자동 맞춤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팀장님 앞에 설명해 주신 그룹 지정 기능인데요. 저는 요거의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유사한 엔터티끼리 묶어서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색깔로 배치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각각 따로 움직이는 객체들이라서 뭔가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그룹 지정 기능을 추가해서 이렇게 그룹 지정을 하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객체들을 다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서브 타입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엔터티를 선택하지 않고도 곧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컨셉이 잡혀 있습니다. 얘는 서브 타입에도 마찬가지라서 얘를 엔터티를 이동하려고 했는데 서브셋이 이렇게 이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버전엔 언두가 안 되어가지고 이게 더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요거를 그룹핑을 해주시면, 잠시만요. 그룹핑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디를 클릭하든 이 모양이 유지가 됩니다. 또 이제 풍선도말이 있다 그러면 얘까지 같이 그룹핑을 해주시면 풍선도말도 같이 이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된 그리기 객체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DB상에 크리에이트 뷰를 해서 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뷰 객체가 여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기능이죠. 뷰의 모양은 저희가 임의로 점선으로 했고, 이 뷰에 연결되는 관계선 이런 모양으로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뷰를 편집을 해보시면 셀렉트 프롬에서 셀렉트 리스트에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테이블들은 아까 저희가 관계선으로 연결했던 테이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웨어절에도 이런 식으로 컬럼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추가가 되었다면 이제 크리에이트 뷰라는 SQL 문이 나옵니다. 만약 이것도 내가 좀 더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유저 SQL을 누르시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쪽에 편집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도형 객체도 몇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추가된 게 요 선 객체, 그다음에 요 원 객체, 그리고 사각형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제가 임의로 사람 얼굴 모양을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의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엔터 뒤에다가 그룹핑을 하는 용도로서 쓰실 수 있고, 네, 이렇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버전에 모델 정보라는 객체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인데 이제 행과 열을 저희가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폰트도 변경할 수 있고, 제가 이걸 굵게 해보겠습니다. 굵게. 그다음에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뭐 텍스트 정렬도 가운데 맞춤, 뭐 테두리를 이중선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D샵을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내리고요. 네, 키보드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이쪽에 좀 편리한 기능이 있으실 거예요. 엔터티를 이동할 때 X나 Y를 고정하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한쪽 좌표는 고정된 채로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미세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이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엔터티를 그리려고 눌렀는데 이게 아니네 하고 다시 원래 모드로 돌아가려면 이쪽을 클릭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ESC 키를 눌러주시면 일반 편집 모드로 돌아갑니다. 또 연속 그리기 모드일 때 엔터티를 이렇게 막 생성을 하다가 내가 갑자기 이 엔터티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탭 키를 누르시고 엔터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엔터티를 이제 생성할 수가 있죠.
또한 이제 화면이 이렇게 커져 있을 때 내가 주변 엔터티를 보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더블 클릭하면 아이콘이 손 모양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이동을 시켜도 되지만요. 근데 이제 이 손 모양을 더블 클릭하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은 왼쪽 버튼하고 오른쪽 버튼을 동시에 누르신 다음에 이동을 시키면 바로 이동이 되고 여기서 손을 떼면 다시 일반 편집 모드로 돌아갑니다. 네, 지금까지 DA샵 개발자 정민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우리 유현진 선수를 닮은 김기동 연구원이 남았습니다. 김기동 연구원이 만든 API 기능이 지금 베타 테스터들한테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API 활용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줄 예정입니다. DA샵5의 API 활용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동입니다. 네, DA샵의 새로운 기능인 API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A샵 5버전은 이제 외부 서드파티 상용 프로그램들과 상호 연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DA샵에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데이터를 빼오거나 DA샵의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디스패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보시는 인터페이스가 DA샵5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최초가 되는 엔트리 포인트 인터페이스인데요. 점선 상단에 레파지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역시나 DA샵5의 기능상 컨트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점선 하단에 보시는 DA샵5 객체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신 점선 하단에 보시는 데이터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계층 구조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게 보시는 모든 인터페이스들은 아니지만 주로 사용하시는 엔터티나 테이블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DA샵5의 API 기능에 대한 시연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DA샵의 임포트 기능을 API 통한 임포트 기능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엑셀 데이터를 준비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저희 DA샵5의 API들이 동작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미리 저희가 작성을 해왔습니다. 이 스크립트들은 나중에 샘플 코드들로 제공이 될 것이고요. 이 샘플 코드들을 활용해서 나중에 API를 활용하실 때 편하게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재 스크립트는 새 모델의 주제 영역 1에 있는 모델에 들어가도록 저희가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네, 이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엑셀에 있는 내용들이 DA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작성하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엑셀 데이터를 DA샵으로 임포트 하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DA샵에 있는 내용을 엑셀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역시 이 버튼을 누르면 동작하게 되어 있고요. 이 해당 스크립트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게 DA샵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엑셀로 가져오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의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빼오는 것 뿐만 아니라 DA샵의 기능들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파일을 오픈하거나 파일을 저장하거나 파일을 닫거나 모델을 생성하거나 여러 가지 샘플 코드들을 저희가 준비해 놓았고요. 나중에 직접 활용하시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현재 DA샵 안에 있는 엔터티의 색상들을 빨간색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 API가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API를 통해서 엔터티의 색상들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의 이 해당 고객의 스크립트를 한번 빼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오라클 모델의 고객이라는 테이블명을 스크립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당 테이블의 스크립트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API 시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DA샵에 새롭게 추가된 편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기능은 DA샵에 새롭게 추가된 태그 기능입니다. 태그는 다들 SNS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엔터티나 테이블, 서브 타입 같은 오브젝트를 자기만의 카테고리 형식으로 구분지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태그라는 항목에 제 이름을 간단하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란 네모 표시가 붙으면서 이 태그 관리 보조 윈도우에 김기동이라는 태그에 자산 내역이라는 엔터티가 사용되고 있다는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투자 대상 기업에 제 이름을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김기동이 자산 내역 엔터티와 투자 대상 기업 엔터티가 김기동이란 태그로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 조합에는 다른 태그명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앵코아란 투자조합이란 엔터티에 앵코아란 태그를 달아봤는데요. 여러가지 자유로운 형식으로 태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속성을 간단하게 표준화하기 위한 용어 표준 추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에 연결을 하시고요. 분류체계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분류체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목록들이 표준관리 보조 윈도우에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 용어를 새로운 엔터티에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간단하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엔터티에 끌어놓는 것만으로도 표준화된 속성들이 바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역시 이곳에서 주소라고 입력만 하셔도 주소가 포함된 용어명들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게 되며 이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표준화된 용어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엔터티들을 멋지게 아름답게 표시하기 위한 서식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네, 여기 화면에 디자인 판넬도 보이고 폰트 디자인 판넬도 보입니다. 네, 엔터티들을 선택을 하시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여러가지 서식들을 적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색상들을 엔터티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폰트 디자인, 저희가 제공해드린 여러가지 폰트 디자인들을 엔터티들을 선택하시고 맑은 고딕으로 적용하시거나 자산 내역, 시장 가치에는 나눔 스퀘어를 적용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 하셔서 폰트를 적용하시는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이어그램의 작업 공간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작은 아이콘들을 통해서 이 좌측에 보이시는 모델 관리, 우측에 보이는 이런 보조 윈도우들, 아래에 보시는 출력, 상단에 리본들을 작게 표시하여서 이 화면을 넓게 쓰시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마우스를 갖다 대는 것뿐만 아니라 Shift, Ctrl 방향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쉽고 빠르게 작업 영역을 확대하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DA팀의 김기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아셨죠? 끝까지 저희 세미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만을 위한 마지막 이벤트. 지금 보고 계시는 세미나 화면을 캡처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려주세요. 10분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1시간 동안 저희 DA샵 세미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앵코아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컨설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입니다. 세계 많은 데이터 모델링 관련 개발 기업들이 그냥 단순한 데이터 모델링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저희 DA샵5만큼은 비즈니스 전체를 다 그려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툴로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책임질 것입니다. 더욱 편리해진 기능과 다양한 기능들로 여러분들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앵코아의 윤현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가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데이터 중심의 시대. 탄탄한 설계도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체 데이터 구조를 보지 못한 채로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면 데이터 경영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DA#5는 사람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데이터 설계도를 그립니다. 다른 데이터 모델링 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입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표현이 DA#5만의 장점이죠. 비즈니스를 가장 잘 표현하는 데이터 설계 도구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데이터 설계도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기업에서도 일관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데이터 경영을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또 DA#5는 사용자 편의성도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MS 오피스 연계, 자동 관계 분석과 배치, 데이터의 분석과 자동 완성 등 이제 누구나 쉽고 편하게 데이터를 그리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도 기업들이 DA#을 표준 도구로 데이터 경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다, 나누다, 편하다. 데이터 경영의 설계도 DA#5.